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죠.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12월이 시작되고 저희가 막 웃을 날만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12월의 첫 번째 산타였던 FOMC가 오면서 시장이 막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좀 시장에 얘들아 우려할 게 많아 하고 좀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산타를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떤 게 이제 두 번째 산타가 되어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끝나기 전까지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또 오늘 증시가 시초가부터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긴 하는데 12월은 금융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 시기를 비중확대 기회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연말까지 산타넬리를 염두에 둔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산타는 저는 FOMC였다라고 봐요. 금리 인하해줬고요. 그리고 단기 국채 매입해주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FOMC가 준 선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산타는 이제 트럼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트럼프가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 여부를 놓고 계속 언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초 돼야 차기 연준 의장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마 성탄절 전후로 차기 연준 의장 지명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FOMC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산타 역할을 스스로 자처할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트럼프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한 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공을 이제 본인의 덕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산탄절 전후로 저는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들 가격들이 상승하는 쪽으로 좀 자극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산타를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산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이제 시장에 조금 상승 모멘텀을 더해줄 요인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2월 시점에서 이제 지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할까요? 일단 네임더 구간 들어갈 여지는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일단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되고 나서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마이런 이사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를 아마 해시 위원장이 들어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이제 현재 연준 의장과 차기 연준 의장이 같이 협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통화정책을 기결하는데 불편함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위원들을 임명하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최대 3명 정도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원들 임명이 가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탄절 전후로 해시 위원장, 차기 연준 의장 지명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주식시장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무르익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자체가 산타넬리를 견인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저희 이미 이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연준의 향후 기조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해시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분, 또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하게 되니까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해시 위원장이 트럼프 일기 때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압박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지표 결과를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통화정책 결정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과도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보면 연준의 통화정책은 급변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25pp 수준으로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금융시장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해시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책 금리는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내년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비이상적인 너무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를 정상 수준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년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장 예상보다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뭐 미국이 경제가 좋지 않다,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라고 해석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국면이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과도한 너무 높은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행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큰 변화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 단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좀 기조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준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내용, 특히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를 했고, 엔비디아의 H200도 안 된다 하더니 이제 결국에는 중국 수출 허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AI와 로봇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좀 해소를 시켜줬는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관련 섹터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까 궁금하네요. 제가 내년도 글로벌 테마로서 전망하는 아이템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년 8월 되면 미국의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3세대 버전 양산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시장 규모가 24년도에 243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2032년 되면 6,600억 달러 시장으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불과 몇 년 전 이 전기차가 일상으로 빠르게 침투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졌지만 전기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침투를 했거든요. 지금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내년에 이제 테슬라가 양산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전기차가 시장에 침투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주도할 기업은 미국의 테슬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기회고 항상 이 주식을 사고 나면 사자마자 오르면 좋겠지만 사실 하루 이틀 변동성 있는 걸 넣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항상 투자하고 나서 시간에 투자한다는 생각 갖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사면 바로 올라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올해 들어서 투자자들 인식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은 로봇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보고 있고 일본은 액추에이터와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성장을 염두에 두고 계속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고 이를 응용 산업에 확대시키는 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서 문득 든 생각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는 어떤 쪽이 더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세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이 앞서가고요. 상장된 기업들은 테슬라지만 비상장 기업으로는 또 다른 이제 로봇을 좀 만들고 있는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두 정도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좀 장악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중국 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포함한 중국 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는 그 마켓 세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성장성이 발달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당연히 테슬라 그리고 비상장 기업인 피규어 AI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와 피규어 AI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으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실은 내년 경제 전망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려해야 될 점이 바로 인플레이션 재발이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호주 중앙은행이 올해 2월 이후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죠. 오히려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이제 물가가 내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내년도 2분기 정도 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내년도 증시의 저해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적이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죠. 일단 내년도 2분기 때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한 3분기 정도 되면 다시금 내려올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호주 중앙은행이 내년도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이유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뭐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가 상승에 자극할 수 있고 이제 내년도에는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려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FMC를 통해서 수정 경제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내년도 PC와 근원 PC 전망치를 기존에 2.6%였는데 이를 각각 하향 조정을 했죠. 이런 걸 보면 일단 물가가 내년도 계속 오른다는 건 아니고요.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3분기 때는 좀 다시 내려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요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한 2분기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증시에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두면서 내년도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바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연 0.75%로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어떤 게 될까요? 일단 연준 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는 이제 최종 도달 금리 상향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BOJ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도달 금리는 1에서 2.5%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에다 총재가 중립금리를 언급하면서 중립금리 상향을 좀 시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만약에 상향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도달 금리 자체가 좀 상향자 조정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2월 달에 25bp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한 번 더 추가 25bp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종 도달 금리의 하한선에 부딪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BOJ의 금리 인상이 좀 연속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는 시장의 인식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전에 방어를 한 거죠. 결국에는 중립금리 상향, 이게 최종 도달금리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BOJ는 내년도 점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수순을 시장의 가이던스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전반적으로 보면 사내노믹스 자체가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하지만 반대로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나이노믹스 효과를 어떻게 보면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보다는 엔화 강세에 더 무게를 싣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엔화 강세 그리고 일본 증시의 상승이 좀 제한되는
흐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오는 금리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일본 증시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안에서 엔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하는 주요 이벤트 그리고 경제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1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상치가 전월치보다 낮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부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12월 달에 금리 인하 25pp 인하 명분이 작용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공식적으로 내년 한 번, 시장에서는 두 번 인하를 가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나고 금리 인하 폭도 상당히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결국 유동성 증가에 대한 그 기대가 내년도 증시를 받쳐주는 하나의 역할을 해줄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시장의 모멘텀 증가 그리고 또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